일단은 화장실을 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거, 매질을 넣지 않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실리콘을 아무나 와가지고 저기 짜장면 먹고 그 책임은 고객님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럴 때 꼼짝없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이상하게 뚫어놔. 물 뿌려가면서 하실 거 아니면은 이렇게 옆으로 또 가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미도빠입니다. 화장실 디테일과 마감,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,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한샘에서 나온 이지바스 시리즈에 대해서 광고를 좀 했었잖아요. 그래서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, 그리고 앞으로의 화장실, 욕실 문화, 마감재 문화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화장실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네, 화장실로. 바깥에 좀 시끄러우니까. 네. 자,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. 일단은 화장실을 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. 이게 뭐냐? 간접 조명. 요거예요. 요거예요. 보이시죠? 요거? 네. 그래서 간접 조명을 방해하는 친구들은 누구냐? 예. 그래서 바싹 붙여가지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왕 하시는 거, 요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. 예. 그러니까는 하실 때 겸사겸사 전기팀한테 선 하나 뿌려달라고 하시고, 타일팀한테 접어달라고 하시고, 그러면은 이제 SMC 천장 올릴 때 저기 딱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T5 탁 해놓으면 이제 좋거든요.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. 대신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개념이니까 이제 여기서 지나가는 물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잘 들릴 수는 있어요. 그거는 감안하세요. 근데 어차피 SMC 천장을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윗집 물소리 이런 거 다 들리는 게 일반적이니까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는 건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. 여기는 덧방을 한 현장이에요. 덧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천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타일을 볼 수가 있겠죠. 이렇게.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몰딩이라고 하기도 하고, 금속 몰딩이라고 하기도 하고, 프로파일이라고 하기도 하고, 이제 이렇게 보는데, 요즘에 이렇게 얇게 잘 나와요. 그래서 문틀과 타일, 근데 보통 문틀이 더 빠져 있어야 되는데 문틀이 오히려 쏙 들어가 있죠. 왜냐면 덧방을 했기 때문에. 그런데 위화감이 없이 잘 나옵니다. 깔끔하게. 그러니까 덧방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?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굉장히 좁아지지 않을까요? 굉장히 좁아지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특별히 염려 안 하셔도 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코너 마감. 지금 현재 여기에는 매지가 들어갔어요. 매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는데, 타일이 커지다 보니까 에폭시로 이제 보통 우리가 붙이잖아요. 여기다 턱 해가지고 이제 떠바리로 붙이는데,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클립을 끼워 놓고 막 한다고 그래도 조금 변형이 있는 듯 해요. 그거는 건물의 문제인지, 그죠? 타일의 문제인지, 에폭시가 이제 마르면서의 문제인지 몰라도 약간의 변형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매질을 잘 넣어놓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매지가 이렇게 찌기직 되면서 이탈되는 현상이 있어요. 그런 거는 매지는 굉장히 쉬워요. 이게 스프 반죽하듯이 스프 반죽하듯이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집어넣고 이렇게만 해도 깔끔하게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한 번에 완벽하게 나와가지고 영원히 매질을 손대지 않으리라 하시는 경우면 몰라도 아마 매지 이탈이 조금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는 그런 거 이탈이 있을 때는 집에서 간단하게 보수 공사가 가능하니까요. 그런 건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고. 그리고 코너, 인 코너, 우리가 요거를 아웃 코너라고 그러죠. 그리고 요걸 우리가 아웃 코너라고 그래요. 바깥에 있으니까. 인 코너는 여기가 인 코너예요. 인 코너는 매질을 넣지 않고 있기는 해요. 현재로서는. 매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다 실리콘을 바르는데, 인 코너에다 매질을 넣지 않는 이유는 인 코너가 매지가 잘 터져요.
네,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부분보다 더 잘 터져요.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실리콘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실리콘을 아무나 와가지고 반투명으로 쏜 다음에 헤라로 그냥 확 긁어버리면은 완전히 저기 짜장면 먹고 입술에 확 엉망으로 묻은 것처럼 이상해지니까 조심하시고요. 조적벽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죠. 조적벽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. 이게 완전한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도 한다 보시면 요 안에 공간이 있죠. 요 공간이 얘 두께에 따라서 얘를 좀 얇은 거 쓰면요. 그러니까는 안에 들어가는 걸 저기 이제 폼세라믹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. 그 뭐라고 그럴까? 발포 형식으로 된 뭔가 시멘트 가루로 된 석고 가루 비슷하게 된 그 발포 하여튼 그거 폼세라믹 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그러면은 그걸 대면은 얘보다 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좀 안정감을 좀 두껍게 하겠다. 그러면은 안에다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의 조적은 한 허리춤 정도까지만 해놓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날 위를 쌌어야 됐거든요. 근데 요즘엔 폼세라믹으로 바로 그냥 에폭시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짧아지고 점점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요 부분, 욕조 부분과 요 턱 부분에 요거를 또 이렇게 해놔도 이뻐요, 나름. 그리고 넘어갈 때 발을 여기다가 밟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착 이렇게. 그러니까는 요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괜찮다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하셔도 좋고, 아유 난 이거는 됐어. 그럼 이걸 없애고 바로 그냥 옆에다가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. 타일을. 그러나 이렇게 조적이 아니죠. 이건 이제 폼세라믹 벽을 해놨다면 이런 느낌으로 가도 뭐 괜찮다. 대신에 이 두께가 지금 한 10cm, 12cm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폭이 그만큼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이 입구까지 폭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. 이만큼이 10cm면 10cm, 뭐 6cm면 6cm 줄어드는 거니까 요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욕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뭐 딱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최대한 딱 맞춘 경우죠. 근데 보통은 이 뒷부분, 지금 제가 이렇게 들쳐 본 뒷부분, 요 뒷부분이 조금 길어요, 보통. 그래가지고 잘라서 쓰기도 하니까, 요 폭은 만약에 뭐 한 1700이 나왔다. 그러면 1800짜리 길이 사셔도 돼요. 근데 그런 거는 가장 주의해야 될 거, 인테리어 할 때. 내가 사이즈를 재가지고, 내가 판단해가지고, 내가 넣으면 위험해요. 그럴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. 이럴 때는 요거보다 좀 더 큰 거 해가지고 자르는 방법도 있다던데요 라고 쓱 던지면 우리 팀장님들이 네 그럼 그걸로 해드릴까요? 말씀을 하시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큰 걸로 해가지고 그럼 얼마 자르면 여기가 얼만큼 나올 거예요. 그럼 거기에서 컨펌만 해주시는 방법으로 가야지 여기는 몇으로 맞춰주시고요. 저긴 몇으로 맞춰주시고요. 요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책임은 고객님들한테 가기 때문에 나중에 디테일이 안 예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꼼짝없이 고객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,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맡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결국에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코너에다 놓으면 물 잘 빠지고 좋겠죠. 보통 여기가 이 정도 여유가 좀 요걸 넣을 정도, 턱을 넣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트렌치 유가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트렌치 유가가 관리 면에서는 조금 까다롭죠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가 개념으로 보시면 좋고, 그 여기 보면 유가 구멍이 정중앙에 안 들어가 있고, 그죠? 약간 쏠려 있죠? 이거 우리가 편심유가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편심유가를 쓰셨는데, 이것도 고객님이 일부러 뭐, 저는 편심유가 써서 여기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,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저는 바싹 유가를 이 코너에다 붙여가지고, 물 빠짐이 저쪽으로 쭉 한 번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. 그 정도만 말씀하시면, 정심유가를 쓰던, 편심유가를 쓰던, 그거는 담당자께서 알아서,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특정한다라기보다도 컨셉 정도, 그리고 내가 좀 특정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. 그러면 이 편심효과 같은 것도 있다라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해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
이제 상부장에 들어가는 이제 간접이라든지 여기에 콘센트를 넣을 때 이제 쓰는 선인데 이게 CV 선이에요. 얘가 외부용 선이죠, 한마디로. 그래서 피복이 이렇게 감싸져 있고 여기다 CD관을 넣기에는 이 깊이 공간이 안 나와요. 지금 아무리 덧방이지만. 그래서 알선은 아닙니다. 알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거, 여기 알선이고 CD관은 이렇게 피복이 덮여져 있어요. 예, 그래서 얘 좋은 거거든요, 비싼 거. 이 CD관을 하지 않고 CV선으로 해도 좋다. 예, 근데 CV선이 좀 비싸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. 그래서 CV선으로 지금 다 했습니다, 위에. 예. 보시면 되세요, 이렇게. 요 정도.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요렇게 여기가 세면대 자리거든요. 세면대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세면대가 이렇게 긴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요 친구들을 가려주니까 밑에 트랩이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세면대 슬림하게 들어간 다음에 이 트랩을 좀 노출시키잖아요. 그래서 예쁜 트랩으로 해가지고 탁탁 니은자로 꺾고 이렇게 할 때는 얘 설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은 이 건설사에서 그러니까 얘와 얘, 온수와 냉수 가운데에다가 조금 맞춰주면 좋은데 어디는 온수, 냉수 여기에다가 배관 이상하게 뚫어놔. 찐따처럼. 그래가지고 찐따스러움이 보인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나는 용인이 된다. 그랬을 때는 뭐 그냥 안 만지고 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난 노출형으로 좀 슬림하게 해서 얘 좀 트랩을 좀 노출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것도 설비팀이랑 타일팀한테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건 좀 빼먹으면 좀 그렇고 이제 이런 거 요거는 지금 이제 새롭게 판 개념인데 가로형 방우형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가로형 방우형이 따로 있느냐 그런 개념보다는 가로로 넣거나 세로로 넣거나인데 세로보단 가로가 이쁜 것 같아서 가로로 넣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줌. 네. 소변통은 여러분, 이거는 뭐 여러분의 자유예요. 나는 우리 집에서 절대로 타인의 소변을 용서하지 않겠다. 그러면은 바깥으로 보내는 약도라도 그려놔주시면 너무 좋고, 그렇지 않으면, 나는 뭐 효율성 있게, 일하는 게 좋으니까요.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. 뭐 지저분한 건 닦으면 되니까요. 이렇게 해주시면은 효율은 극대화가 되겠죠. 화장실 세팅하실 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만 좀 숙지하고 계셔도 크게 잘못되거나 뭐 엇나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 타일을 뚫을 때 특수 드릴이 있어요. 특수 드릴과 특수 드릴 날이 있어요. 그래서 습식으로 이렇게 물 싹 뿌려가면서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거 도기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그 전문 기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다가 옷걸이 같은 거 하고 싶은데 했을 때 에이 뭐 그건 별거 아니니까 뭐 나중에 내가 달아보지. 쉽지는 않아요. 드릴도 사야 되고 전용의 팁도 사야 팁이 스크류 그걸 팁이라고 그러나? 하여튼 그거 아시죠? 그 다이아몬드로 된 거 이렇게 그거 사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물 뿌려가면서 하실 거 아니면은 건식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이렇게다가 왱 이렇게 옆으로 또 가요. 정면은 빵 뚫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. 구멍 뚫는 게 뭐 대단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도기하시는 분 오시면 설치 좀 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쁘게 잘 들어갔군요.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